참가자가 가사를 틀리는 실수를 했음에도 놀랍게도 이겼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표 차이로. 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지난주에 JTBC 싱어게인이 주제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다른 경연 프로그램이죠. 현역 가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3화에 정말 아연한 장면이 나왔거든요. 참가자가 가사를 틀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음에도 그것도 슬쩍 넘어간 것이 아니라 어머 어쩌지 했는데 큰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역사상 처음 보는 장면이었어요. 테레비평이 목요일에 주로 영상을 올리는데요. 이렇게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이유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제가 내가 뭘 총대를 매겠어. 내가 또 방송사들과 척을 지려고 하지? 이러면서 넘겨버릴 것 같기 때문에. 발라드 가수죠. 린 씨가 올해 15살인 김다연 양에게 이겼습니다. 큰 표 차이로 이겼어요. 이렇게 표 차이가 날 만큼 린 씨의 무대가 압도적이었나? 잘하기는 했습니다. 감성을 자극하는 색다른 음색이긴 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투표 방식이 연예인 평가단 10명이 각 10점씩 합해서 100점이고요. 국민판정단 즉 방청객 200명이 각 1점씩 200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두 300점인 거죠. 박현빈, 이지혜, 신유, 신성, 대성, 손태진 그리고 작곡가 윤명선 여기에 가왕 자리에 앉은 세 가수 남진, 심수봉, 주현미 이렇게 10사람이 10점씩 점수를 주는 거예요. 가왕 3사람의 선택은 그 자리에서 밝혀집니다. 남진 씨는 김다연 양을 나머지 2분은 린 씨를 선택했어요. 제 짐작으로는 나머지 7사람의 태반이 린 씨에게 표를 줄지 싶더라고요. 점수로 봤을 때 방청객은 반반 정도였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국민판정단 그리고 방청객의 대부분은 트로트 팬들일 거잖아요. 김다연 양이 등장하니까 막 연호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리고 뭐 편집일 수도 있겠지만 판정 결과가 나오니까 대기실 그리고 방청석의 분위기는 이게 뭐지?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지?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현역 가왕 대국민 투표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지난주를 기점으로 1위가 전유진, 2위가 김다연, 3위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2위 김다연 그리고 3위 마리아가 지금 방출 후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국민투표하고 심사위원단의 마음이 다른 거죠. 린 씨는 9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편집 과정이 보태졌겠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심사위원 10사람 중에 단 한 명도 가사 틀린 부분을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허나의 린 씨가 이 자리에 황송하다는 분위기더라고요. 팬심을 고백하는 자리였다고 할까요? 신유 씨는 장르가 가진 벽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허물어줬다면서 극찬을 했고요. 대성 씨는 린정입니다 라면서 박수를 보냈고요. 주현미 씨는 팬이라면서 트로트를 불러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린 씨가 개인적인 사유로 방송 활동이 뜸하지만 한창 시절에는 누릴 걸 꽤 누린 쪽에 속하잖아요. 방송 무대도 예능 프로그램 출연도 활발하게 했었죠. 그에 비하면 트로트 가수들은 TV조선 미스트롯 전에는 설 자리가 거의 없었죠.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분들이에요. 아마 이번 현역 가왕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온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번 참가자 중에 트로트 가수 경력이 15년 이상인 분들도 있던데 그렇게 오롯이 트로트의 길을 걸어온 분들께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나요? 어떤 의미로 보면 린 씨가 누군가의 기회를 뺏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현역 가왕은 한일 트로트전에 참가할 7인의 가수를 뽑는 자리라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된 계기는 김다연 양 때문입니다. 182대 106 엄청난 표 차이예요. 충격적입니다. 상대방이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가사를 틀리는 실수를 했음에도 심사위원들이 린 씨에게 표를 준 거죠. 그리고 또 린 씨 칭찬을 그렇게 합니다. 서운한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잖아요. 눈물이 솟구쳐야 하는데 김다연 양이 웃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대요. 아이가 참 엽엽하다. 속이 깊네. 사회성이 뛰어나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15살이잖아요. 애가 애 같지 않은 겁니다.
김다연 양 화내도 돼요. 울어도 됩니다. 삐져도 됩니다. 이건 경연인데 경우가 아니잖아요. 물론 방출자 명단에 올라와 있지만 방출은 아니겠죠. 제작진이 따로 언지를 줬을 거예요. 린 씨를 선택해서 탈락한다 해도 방출이 아니니까 염려 말라고, 화제성은 더 있을 것이라면서 다독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싱어게인에서 46호 가수가 56호 가수에게 승리하고도 스스로 만족할 무대는 아니었다, 아쉽다고 말하는 걸 보고 감탄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린 씨는 그저 마냥 좋아합니다. 이번 한 번만 이길게 하면서 대기실로 이동하면서 김다연 양에게 나는 가사도 틀렸는데 스치듯 말했는데요. 이건 두 손을 맞잡고 미안함을 표하는 게 맞습니다. 트레비평이 2021년 2월 15일에 청소년들, 미성년자들 경연,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 반대다, 이런 내용의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살다 이런 오디션은 처음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미스트롯 시즌2 대국민 투표에서 계속 높은 순위를 유지해온 전유진 양이 심사위원들의 결정으로 탈락을 했는데요. 미성년자가 경연 프로그램에 나오면 그런 일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 말 못하는 위치니까 방송사는 물론이고 심사위원들이 대선배 이건을 항의를 할 수 있겠느냐고요. 잠깐 그때 그 영상 보실게요. TV조선 미스트롯 시즌2 기대주 전유진 양이 준결승 문턱에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1시간 동안 의논을 했다면서 발전 가능성을 봤다, 지금까지의 무대와 오늘 무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봤다라고 운을 띄운 후 추가 합격자 9명을 발표했어요. 전유진 양이 마지막까지 호명되지 않았습니다. 무려 5주 동안 시청자 투표에서 1위를 달린 참가자를 내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시청자 투표는 왜 한 거죠 도대체? 심심풀이로? 니들 반응 보려고 그냥 한번 해봤어 라는 건가요? 이건 초유의 사태입니다. 숱하게 많은 오디션, 경연 프로그램을 봤지만 이런 경우는 살다 처음 봐요. 그리고 트로트라는 장르가 미성년자에게는 적합하지가 않은 것이 가사 내용이 사랑과 이별이 주를 이루잖아요. 그 당시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김다연 양이 MBN 보이스트롯 결승 무대에서 불렀던 사랑아, 이 곡이 2007년작 내 남자 여자 OST였단 말이죠. 격정적인 불륜 장면에서 늘 나오는 곡이었는데 김다연 양이 부른 거예요. 이번 현역가왕 1차전에서 전유진 양이 부른 꼬마 인형도 가사가 문제가 됐는데요. 불륜을 미화한 내용이라는 지적을 듣고 그 작사가가 격노했다면서 꼬마 인형이 뱃속에 있는 아이다, 군대에 간 남편을 그리워하는 내용이다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날 밤 황홀한 시간을 난 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맨 처음 당신을 알고 말았죠. 말없이 흐르는 눈물을 난 감출 수가 없었네. 불륜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그날 밤 황홀한 시간을 난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청소년에게 적합한 가사냐고요. 전유진 양이 부른 그 곡이 가사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인지 심사위원 이지혜 씨가 김다연 양에게 묻습니다. 가버린 사랑, 이 노래를 누굴 생각하고 불렀느냐 묻는 거예요. 김다연 양이 이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바람을 생각하며 바람을 대상으로 여기며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준비된 대답이죠. 지난 17일 KBS 같이 삽시다에 하춘아 씨가 나왔어요. 하춘아 씨도 아주 어린 시절부터 활동을 했잖아요. 트로트 가사가 대체로 사랑과 이별의 아픔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춘아 씨 아버지가 직접 가사를 쓰셨대요. 부모가, 어른이 아이를 위해서 이런 배려 정도는 해야 옳죠.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김다연 양의 가정사를 다 알고 있는데요. 이건 뭐 할 말 하 아닙니다. 김다연 양 아버님, 딸에게 휘몰아치는 그 비바람을 막아낼 자신이 없으면 최소한 더 이상은 경연 프로그램에 내보내지 마세요. 극도의 긴장감, 스트레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온당치 못한 대우, 이게 도대체 몇 년째입니까?